안녕하세요. 유리심리학의 유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심리학을 가져왔을까요? 역시 오늘도 남녀 심리학에 관련된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노트북의 화면 조절을 잘못해서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논문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이 안 보이죠? 그쵸? 가까이 보여드리고 제가 메일로 혹시 궁금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제목은 The Pairing Game입니다. 저자는요, 브루스 앨리스라고 유타 대학교의 교수가 되겠고, Teaching of Psychology라는 파트의 교수가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논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쭉 보시면 이렇게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페어링 게임이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전 1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버전 2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페어링 게임 버전 1 심리학 논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변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없어요? 연애는 엄청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아요. 아니면 또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혹시 눈 높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라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제 이상형은요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형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연애를 엄청 하고 싶은데 소개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연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살면서 눈이 높으시군요 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연애랑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굉장히 오랫동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멘탈이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단체 모임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는지는 논문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뼈 때리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심리학 논문들을 사람들한테 설명드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심리학들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논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논문에선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실험자가 약 50명의 사람들을 모아요. 50명의 사람들은 특징이 크게 있지 않고 보통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50명을 넣고요. 실험자가 조건을 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마에 숫자를 하나 붙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절대로 자신이 몇을 붙여져 있는지 볼 수 없고 오로지 남이 내 이마에 붙은 숫자를 볼 수 있고 이 50명을 한 원룸에 넣을 건데 서로 이마에 붙어있는 숫자를 말해주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이제 이마에 숫자를 붙이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실험에 참여된 사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험자가 제 이마에 숫자를 붙여줄 겁니다. 자, 잘 붙었죠? 네. 저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아요. 실험자가 제 이마에 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마에 저는 어쨌든 뭔가 숫자를 하나 붙이고 그 50명이 모여있는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또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2명이 짝을 지을 건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각자 이 한 방에서 짝이 되어진 사람들은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2명이 한 팀으로 벽 쪽에 2분이 서 있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짝이 지어졌을 때 이 게임은 끝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제 숫자를 보이겠지만 저는 실험자가 무작정 붙였기 때문에 거울이 없는 방에서 붙였기 때문에 저는 제 이마에 붙어진 숫자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 한 방 안에는 이미 10점을 이마에 붙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10점이 느낍니다. 나는 점수가 높구나. 그러고 10점에게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랑 짝이 되실래요? 그럼 10점이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10점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10점은 저의 이마에 붙은 5점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제가 서 있었는데 1점 사람이 다가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마에 붙은 숫자를 볼 수 있어요. 제 숫자는 못 보지만 1점이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뾰로롱입니다. 1점이에요. 저도 역시 냉정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그럼 이제 7점이 10점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했더니 10점은 역시 냉정하게 7점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저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이마에 4가 적혀져 있습니다. 전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냉정하게 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6점에게 다가갔습니다. 6점에게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6점은 제 이마에 붙은 5점을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냉정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게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실험자가 각자의 짝을 손을 잡고 오라고 했더니 10점은 10점을 만났고 9점은 9점을 만났으며 8점은 8점을 만났고 7점은 7점을 만났습니다. 6점은 6점을 만났고 5점은 5점을, 4점은 4점을, 3점은 3점을, 2점을 2점을, 1점은 1점끼리 만났습니다. 자,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실험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실험은 남녀가 만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이 공간에서 실험으로 대체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소개팅에 나가게 됩니다. 아니면 자만추를 추구하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죠. 제가 지금 박보검 씨, 정혜인 씨, 박서준 씨에게 사귀자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를 사귀어줄까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남자분들도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여자 아이돌 분들한테 사귀자고 했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귀어주는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뼈 때리는 현실이죠. 현실은 역시 현실입니다. 언제나 현실은 우리의 뼈를 때리고 있죠. 여러분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를 하든 아니면 소개팅을 나가든 나와 그 사람이 맞냐 맞지 않냐는 좋은 말로 하자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상 외모, 조건들도 당연히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실험 얘기 단체 모임에서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판단해? 누가 나를 평가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왜 5점이야? 내가 왜 3점이야?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역시 상대방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귀고 사귀지 않고는 우리의 판단과 평가로 인해서 그 사람과 사귀고 사귀지 않는 것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결혼을 위한 연결 업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네가 뭔데 날 판단해? 하지만 여러분은 취업을 할 때 대기업 면접을 갈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기쁩니다. 합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합격 나를 판단하고 평가한 거 아닙니까? 판단하고 평가한 거 맞잖아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면접을 갈 때 합격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나를 정말 잘 본 것 같고 인재를 잘 찾아낸 것 같지만 불합격을 하게 되면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네가 뭔데 내가 인재다 인재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날 때에는 상대방도 나를 평가하지만 나도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팅에 나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날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싫어 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바탕으로 연애를 할 때 나의 위치, 나의 점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논문에서는 최대화 전략과 평준화 전략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연애를 할 때 나의 위치를 아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대화 전략은 10점인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백을 해나가는 겁니다. 10점한테 고백했더니 까였어요. 9점한테 고백했더니 까였습니다.
8점한테 고백했더니 까였어요. 7점한테 고백했더니 나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몇 점인가요? 7점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인 평준화 전략은 이미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자란 부분을 내가 감안한 채로 나와 비슷하게 모자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평준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화 전략과 평준화 전략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논문에선 얘기합니다. 당신이 10점일 경우에는 최대화 전략을 썼을 때 10점이 10점을 만났을 때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는 바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1점일 경우에 최대화 전략을 짜게 된다면 10점부터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으로 내려올 때까지 한참이 걸리는 인생의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평준화 전략을 쓰게 되면 나는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 또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모자란 사람을 찾아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자 라는 전략을 쓰게 되면 연애를 하는데 시간이 최소가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굉장히 아픈 현실을 말해줍니다. 본인이 1점인지 모르고 계속 10점, 9점, 8점에게 들이대다 보면 인생에서 시간만 많이 낭비할 뿐 자신의 짝을 찾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사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잘 아는 사람이 연애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빠른 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니다. 현실에 있는 나의 진짜 위치를 깨닫는 것은 뼈가 아프고 불편한 진실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짜 나의 목적이 연애고 연애 후에 결혼이라면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나서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연애를 엄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오랫동안 자기 짝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점수, 자신의 수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 스스로는 자기가 9점, 8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에는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평가했을 때에는 6점, 5점에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난 나를 9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소개팅에 8점이 나왔을 때 안 맞나, 난 9점이니까. 하지만 그 상대방은 또 나를 보고 저 사람 6점이라서 나도 만나기 싫다. 이렇게 돼서 소개팅이 박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눈이 높으신가 보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는 7점인데 10점을 찾고 있나 봐 라고 저는 해석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제가 생각한 건 연애나 결혼이 정말 하고 싶다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논문을 단체 모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무래도 제 점수가 낮은가 봐요. 제가 만약에 4점이라면 사실 저는 똑같은 4점을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살려고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나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천하고요. 연애나 결혼이 그닥 급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점수가 좀 낮다 보니까 낮은 사람은 내가 또 만나기 싫네. 그렇게 해서 그냥 혼자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었지만 심리학은 마냥 재미있지만 않습니다. 심리학을 파다 보면 인간의 본능도 나오게 되어 있고 인간의 본능 자체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게 어쩌면 심리학의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버전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어떤 커플들을 보면 한쪽은 굉장히 별론데 다른 한쪽은 너무 괜찮다. 그런 커플들은 또 어떻게 만난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2를 준비를 했어요. 이 실험이 버전 1과 버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플을 봤을 때 중에 한쪽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둘이 만났지? 라고 하신다면 다음번에 제가 설명드릴 버전 2 실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오늘 말씀드렸던 페어링 게임에 대해서 버전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